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제 어머니께서 비슷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의사도 아니고 피부과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피부 고민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행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본 정보들을 최대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된 것은 과장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특히 꿀을 이용한 피부 관리 영상들이 엄청 많은데요.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든가,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효과 좋다든가, 단 한 달 만에 10년 젊어진다든가. 솔직히 이런 제목들을 보면 클릭하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피부과 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의사들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숨기겠습니까? 물론 병원도 사업이고 수익을 내야 하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음모론적 접근은 사실 시청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이용하는 마케팅 기법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이 피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꿀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재료이고요. 여러 연구에서도 꿀의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장과 사실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꿀이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들을 살펴볼게요. 꿀에는 정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당분이 흡습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꿀을 피부에 바르면 보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꿀에는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성분들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꿀의 항균 효과도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메디컬 허니라고 해서 상처 치료에 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마누카 허니 같은 경우는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꿀이 정말 맞는 재료 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효과들이 실험실에서 확인됐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서 꿀을 얼굴에 바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농도도 다르고 사용 방식도 다르고 개인의 피부 상태도 다 다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영상들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영상에서 소개하는 기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깨끗한 손에 꿀을 조금 덜어서 얼굴에 얇게 펴 바릅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 다음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는 거죠. 이걸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라고 권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요거트를 섞어서 사용하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귀리 가루를 섞으면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나 손에도 같은 방법으로 바르면 주름이나 기미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 자체가 위험하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꿀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천연 재료니까요. 문제는 효과에 대한 과장입니다. 영상들을 보면 한 달 만에 10년 젊어진다거나 깊은 주름이 쫙 펴진다거나 기미와 검버섯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피부 노화는 정말 복잡한 과정입니다. 자외선 노출,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호르몬 변화, 환경 오염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꿀 한 가지만 발라서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주름 개선이나 미백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레티놀, 비타민 C, 나이아시나마이드, AHA, BHA 같은 성분들입니다. 이런 성분들도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것도 극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수준입니다. 하물며 꿀만으로 한 달 만에 10년 젊어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꿀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습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꿀을 바르고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사지 자체도 혈액 순환을 도와서 일시적으로 피부톤이 밝아 보일 수 있고요. 또 꿀의 항균 효과 때문에 가벼운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진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죠.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효과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누구는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오히려 피부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꿀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꿀은 꽃가루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이나 귀뒤 같은 곳에 소량을 발라서 24시간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가렵거나 빨갛게 변하거나 부어오르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꿀은 끈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물로만 씻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세안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과유불급입니다. 자주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매일 하거나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넷째, 마사지할 때 힘을 너무 주지 마세요. 피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약해지는데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깃털로 쓰다듬듯이 해야 합니다. 다섯째, 눈 주변은 조심하세요. 눈 주변 피부는 특히 얇고 민감합니다. 꿀이 눈에 들어가면 따갑고 불편하니까 눈가는 피하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피부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꿀 마사지가 해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도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피부 관리의 기본은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들도 이 부분은 맞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수면, 자외선 차단,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를 발라도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특히 자외선 차단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피부 노화의 최대 원인이 자외선이거든요.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실내에 있어도, 겨울에도 바르셔야 해요. 이게 진짜 피부과 의사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습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니까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꿀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검증된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주름이나 기미, 색소 침착 같은 문제로 고민이 크시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티놀 제품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레이저 시술이나 화학 필링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것들도 만능은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유튜브나 SNS에 너무 많은 건강 정보, 미용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들의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건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지만 어떤 건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 심지어는 위험한 정보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극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정보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 달 만에 10년 젊어진다. 단 한 가지로 모든 문제 해결. 이런 식의 표현은 거의 대부분 과장입니다. 둘째, 음모론을 이용하는 정보도 조심하세요. 의사들이 숨기는 비밀,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런 식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건 대부분 마케팅 기법입니다. 셋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세요. 영상을 만든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 경험담만 이야기하는 건지,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건지 살펴보세요. 넷째, 여러 출처를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보고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신뢰할 만하지만 한 사람만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째, 너무 좋은 건 의심하세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돈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엄청나다? 이런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다시 꿀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꿀을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름이 쫙 펴지거나 10년 젊어지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마사지 효과로 혈색이 조금 좋아 보일 수는 있죠. 그리고 반드시 알레르기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두에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또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마세요. 마사지할 때도 부드럽게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꿀 마사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적인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 보습,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건강한 식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피부 고민이 있다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꿀 마사지를 하라고 권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말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된 기대는 버리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 모두가 쉽고 빠른 해결책을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 많이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효과는 확실한 그런 방법을 원하죠. 그래서 꿀 한 방울로 10년 젊어진다는 영상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건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의 결과예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게 듣기 싫은 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저와 보습제를 사용하고 충분히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이런 것들을 6개월, 1년 꾸준히 하면 피부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꿀 마사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조금 촉촉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주름이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물론 관리를 잘하면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화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름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고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해하기보다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유튜브나 SNS를 보면 나이를 먹어도 20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진실일까요? 필터, 조명, 메이크업, 그리고 때로는 성형까지. 우리가 보는 이미지들은 현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미지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꿀은 피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과장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한다. 셋째, 기본적인 피부 관리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믿지도 말고 무조건 의심하지도 마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정보를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 노력하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꿀 마사지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장 없이 솔직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피부,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